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는요, 화학의 마지막 단원, 고분자 화학에서도 효소가 잠깐 등장을 하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어떠한 물질이 분해되거나 반응할 때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진 않지만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이런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몇 가지 전달해 드릴게요.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들을 분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물질 A와 물질 B가 있는데, 자, 이 효소에 딱 이렇게 물질이 반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디라고 하느냐? 활성 부위라고 하죠. 이 활성 부위와 딱 맞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질이라고 하죠. 하지만 B라고 하는 물질은 요 활성 부위에 딱 맞지 않으니까 얘는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과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질에서만 반응하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죠. 자, 앞으로 생물 공부를 하시면서 이 특이성이란 말은 3번 나올 겁니다. 우리 효소에서 한번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항원, 항체, 면역에서 한번 나올 거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르몬에서 또 나올 겁니다. 특정 호르몬은 특정 이제 반응하는 부위에서만 이제 반응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이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3가지 특이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질이 효소와 결합을 하게 되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게 되면 이제 반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효소에 들어온 이 기질들이 분해가 되어서 2가지 물질 이렇게 분해가 되어서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퇴퇴 뱉은 이런 물질들을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이 생성물이 빠져나간 이 효소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기질과 또 반응을 해서 기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효소는 계속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의 효소로도 우리는 다량의 기질을 분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소는요,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특정 온도에서 혹은 특정 pH에서 반응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는요, 우리 체온이 약 36.5도가 되니까 약 36도, 19도 정도에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촉매, 무기물로 되어 있는 촉매는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지만 단백질로 되어 있는 촉매는 온도가 적당히 높을 때는 잘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아 버리면 얘가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효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실활이라고 해요. 식가츠. 자, 실활, 일타, 활동을 잃는다. 즉, 온도가 너무 높아서 단백질이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기질이 붙을 수 있는 활성 부위가 변형이 되면서 기질이 활성 부위에 붙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소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소는 특정 온도에서만 잘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적정 온도라고 하죠. 자, 그리고 pH도 이 효소가 어떤 환경에서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주변 pH에 맞춰서 제일 잘 활동할 수 있는 pH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침은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근데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의 물질도 들어올 수 있고 염기성의 물질도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산성 혹은 염기성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준을 잡으시면 얘가 뭐 산성으로 기준 잡으면 산성은 반응을 잘하는데 염기성은 반응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에서는 중성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의 성질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요 효소는요, pH가 7 언저리에서 제일 잘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산성이거나 아니면 너무 염기성이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위산이라고 하는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pH가 거의 강한 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산성에서도 버티면서 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펩신은 pH가 2일 때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pH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이다라고 하는 애는요. 트립신은 소장의 담즙이라고 해서 약염기성의 소화 분해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약염기의 환경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으려면 약염기의 약 8 정도에 해당하는 pH에서 제일 잘 움직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pH를 우리는 적정 pH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책에서는 뭐 최적 pH, 뭐 최적 온도라고 되어 있지만 적정 온도, 적정 pH라고 표현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물에서 효소를 볼 때는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요 실험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생체 촉매와 무기 촉매를 비교하는 대표적인 실험이다라고 볼 수 있죠. 생체 촉매인 효소로는요, 우리 카탈라제라고 하는 것이 쓰이고요. 무기 촉매, 일반적인 화학 촉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쓰이느냐? 이산화만간.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다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 H2O2,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데 잘 쓰이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자, 생체 촉매인 카탈라제는 우리 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간을 잘라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MnO2는 뭐 그냥 단순히 뭐 무기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MnO2를 직접 넣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H2O2를 분해할 수 있어서 산소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H2O2에 넣으면 여기에 O2가 발생할 수 있죠. MnO2 역시도 O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삶아서 넣었습니다. 고온으로 이렇게 삶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간도 한번 삶아서 H2O2에 넣고 MnO2도 한번 삶아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이 효소 카탈라제는요, 열에 의해서 쉽게 변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삶으면 더 이상 이 H2O2를 분해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무기 촉매는요, 아무리 뭐 삶아도 변형이 없죠. 오히려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더 좋아 하면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O2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는 산염기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생간을 산에 넣고 그리고 H2O2에 분해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산에서 단백질이 변형이 될 거니까 H2O2를 분해시키지 못하는 반응이 없는 게 일어나고요. 역시 염기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H2O2에 넣는다 하더라도 반응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MnO2는요, 산염기에 변형이 있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H2O2에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즉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요, 유기촉매는 열이나 산, 염기에 변형되기 쉽다. 왜? 단백질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 무기촉매는 열, 산, 염기에 전혀 영향이 없다. 왜? 무기물이니까 반응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출문제에 요 카탈라제를 이용한 효소와 무기 촉매에 비교하는 실험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우리 기출문제를 더 풀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